광장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단식 정진욱 정무특보의 단식투쟁 11일차,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식투쟁 15일차, 광장 토론회는 9회입니다. 어제 지금 5.18 민주광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 무렵부터 내린 비가 안 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텐트에 비가 차서 이 빗물을 털면서 갈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도 여전히 걱정을 했는데 텐트를 또 포강을 했습니다. 위에 한 번 더 치고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들지만, 아직도 군데군데 저렇게 물이 차서 가끔씩은 우산으로 쿡 찔러서 빗물을 털어주어야지 됩니다. 한번 김세용 대표님 저기 빗물 좀 털어주세요. 저기 보라색, 네, 보라색도 위에 걸로 쳐주세요. 네. 자, 저렇게 칩니다. 네. 네. 자, 소리 들리세요? 네. 어제 밤 사이에 이제 비가 오면서 그동안 한낮에 찌든 듯이 더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제 가면서 보니까 기온이 21도로 뚝 떨어져서 사실 밤 사이에 자면서 어쨌는지 되게 걱정도 됐는데, 자, 오늘 지금 또 어떠신지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오늘은 이 텐트에 반가운 손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 씨 아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송강호 씨보다 6살이나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택시 운전사에서 잘 알고 계시죠? 핀치 팩터 기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했던, 목숨을 걸고 광주로 향하고 또 필름을 옮기셨던 김사복 선생님의 아드님 김승필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따 또 소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아 기념사업회의 이주연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훌륭한 딸을 이렇게 출연시키고 20대 청년을 보여주신 김세용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성,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지만 정태성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홍기 이전에 선생님이셨습니다. 정홍기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선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 음악은 5.18 기념공원에서 이 시간이 되면 그래픽과 함께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 소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비도 오고 또 하루 종일 습기도 머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도 울적하기도 하고, 또 수척해진 정진욱 특보를 보면서 다들 마음이 아련해져서 기분이 좀 우울합니다. 이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반드시 이 싸움의 끝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처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김승필 선생님께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와주세요. 김승필 선생님께서 그 구호를 외쳐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외치면 맨 뒤에 글자만 3번 따라하는 겁니다. 보여줘야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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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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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랬잖아. 네, 내가 들어줄게.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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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세요. 자, 정진욱 이거 맞아 하세요.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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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구호를 외치시다 보면 처음에는 지지한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지지한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지지한다 이렇게 악이 받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이 눈 감고 있고 누워있고 힘들어 하는데요. 정진욱 정무특보, 예,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또 어땠는지. 예, 오늘 11일차인가요? 예. 날짜를 써놓지 않으면 날짜 가는 걸 잘 판별이 안 되네요. 우리가 흔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다르네요. 저는 단식하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보다 4일 늦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추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먼저 어떤 다른 분이 그 경험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체험인데, 이때 대표님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르니까 대표님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제가 수상가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 단식 텐트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굉장히 두꺼운 옷과 또 신랑 한 분이 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제 남동생하고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안타까워하며 가는 아내의 뒷모습도 오히려 거꾸로 제가 더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응답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대를 존중해야겠죠. 오늘 처음으로 김기현 국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 단식을 중단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너무 무심하다는 비판이 여러 같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응답의 정치에 아주 작은 실마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제발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그렇게 될지 다른 한편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장 토론회에서 우리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는 그런 목소리로 작은 응답의 정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김사복 선생님의 아드님 김승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진욱 힘내라 한번 크게 외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께서 한번 큰 소리로. 제가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정진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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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진욱 화이팅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이팅 이렇게 파이터가 되셨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승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신 김승필 쌤을 보니 정말 누군가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와주신 그런 그런 손길 같은 느낌입니다. 비 오는 날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네, 여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진욱 특보님 단식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한 12일 전에 듣고 이렇게 조금 늦게 온 일은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즐거운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진욱 특보님 생각하고 보니까 마음이 많이 좀 착잡했어요. 그리고 와서 뵙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건장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라 보이고, 그리고 이거 참 초췌한 모습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참 신망을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느꼈던 분인데 지금의 이런 어려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이게 정말 이제 세상이 어려워졌나 보다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광주에서 소신을 펼치시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날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민주화의 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그런 어떤 신망이 두터웠던 분의 이런 모습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이 투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으로는 그래도 건강하게 그나마 끝까지 잘 지키고 잘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누군가가 와서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87년, 88년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 앞으로 우리 애들은 돌 던지거나 그런 사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아니 이게 30년, 40년 지나서 우리가 다시 단식투쟁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 이게 너무나 지금 어떻게 이거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참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답답해하고 갔습니다. 답답해하고 울분을 토하고 그러고 갔는데요. 여기 계신 김승필님의 아버님 김사보 선생님은 자 80년 5월 광주에 그 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그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그 당시 다 광주 외곽에 계엄군들이 있었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해서 광주를 와서 촬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 겪으면서 시민으로서 무한한 책임이 생겼겠죠. 어떤 역사를 어떤 아주 그 역사의 현장에 한 시민이 갑자기 뛰어들게 되고 그 현장을 보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또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 끙끙 앓고 살아가신 분이었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올 광장에 앉아서 저희가 일본 핵폐수 오염수가 방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뿐만입니까?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탄압, 또 정부의 야당에 대한 탄압, 야당 당수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쌓아 올린 또 앞으로 온 진보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정신 또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무 이런 것 속에서 저희가 단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굉장히 큰 군사를 이끌고 온 지원군 같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밖에 옆에 있는 지금 전일빌딩 10층에서 5.18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지금 토론회가 있습니다. 광주 해직된 KBS 사장님과 MBC 사장님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과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님께서 모여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언론 탄압과 이 정부의 언론 탄압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르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 텐트에 들러서 정진욱 특보를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준비차 가서 열심히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빌딩 245에서는 5.18 때 어떤 언론의 역할 그리고 그 언론들이 5.18의 이 학살을 알리기도 했고 또 그 당시 그 정부의 5.18을 어떤 죽이고 숨기는 또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이어지고 있고 저희는 또 이대로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그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만 그 국회의원님께서도 오셨고요. 오늘 온 가장 저희를 기운나게 했던 분들은 세 분의 중학생입니다. 조대부중 조대부중 3학년들이 비가 오는 5.18 광장에 왔다가 이 텐트에서 30분 정도를 비를 피하면서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쓴 구호를 한번 어른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큰 소리로 니들이나 먹어라. 후쿠시마 수산물은 니들이나 먹어라. 자, 또 하나 우리 김기현 자, 이걸 읽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5월 안에 구호를 외쳐야겠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자, 이제 그러면 고대부중 학번이 3, 4, 0, 7 네. 조대부중 3407 김태기 학생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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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잘 보이니까. 꿈이 뭐라고 했죠? 이 친구는 프로그래머가 꿈이랍니다. 그런 꿈이 중요하죠. 자, 고대부중 조대부중 송순준 학생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중학생처럼 외쳐주시죠. 자, 오른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 탑!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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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다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조대부중 학생의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이 해고용수 방류 반대 단식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우리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걱정이 돼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자, 먹어라를 외치겠습니다. 니들이나 먹어라고 하면 니들이나 할까요? 니들을 하면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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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니들이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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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중학교, 조대부중 중학교 3학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힘이 납니다. 예. 그 외에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염려 10일이 넘어가는데 괜찮냐, 일어나지 마라, 누워있어라, 큰일이다. 그러면서도 이거를 이 시점에서 그냥 마무리할 수가 없다는 걸 또 다 아시고 힘내라.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수 있도록 다 노력해야 된다. 김기현 대표께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문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 뒷부분은 똥 같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분개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분노가 쌓이고 있는 느낌인데요. 우리 이주연 사무처장님 한번 또. 네, 어제는 안병화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왔고요. 오늘은 김사복 추모사업회가 있거든요. 김사복 추모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왔는데요. 김사복 추모사업회는 우리 시대의 다산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전 국회의원이셨던 박성모 선생께서 좌장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진욱 특보께서도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니까요. 이곳이 지금 5.18 민주광장이라고 하죠. 여기 옛 전남도청이 보이고요. 전남도청을 보면서 좌측 끝에 옛 민원실 사이 통로로 보이면 그 뒤에가 이제 전라남도 경찰국인데요. 그 경찰국 2층에 안병화 치안감 집무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식을 맨 처음에 그곳에서 했습니다. 복원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금남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병화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죠. 금남로에 운집해 있는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적이라면 나 혼자라도 가서 싸우겠는데 저분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저분들은 내가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김사복 선생께서는 지금 아마 이제 여기서 보면 건너편에 보면 YMCA가 있습니다. YMCA 그 옥상에서 유리겐 힌치페터 기자와 함께 오셔서 그때 당시에 광주의 실상을 인터뷰하고 영상에 담아서 이제 힌치페터 기자가 일본으로 갖고 가서 국제사회에 알려가지고 광주 시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많이 지킨 그 결과가 됐는데요. 안병화 치안감은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복종의 정당성을 한국 역사에서 확인시켜준 태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사복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뭐냐면 매우 평범한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로움 하나로 사선을 넘어서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준 그 용기죠. 이 평범한 분들의 용기, 그 평범한 분의 용기가 광주와 전남의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로 사실 민족의 생존, 우리 정진욱 국보께서 내걸고 계신 것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 생명에 대한 지키자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이 평범한 용기들이 모여서 꼭 하루빨리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김승필 홍보대사거든요. 5.18 서울기념사업회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께 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었는데 시간 좀 나면 그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성 사장님, 지금 생업을 놔두고 날마다 이게 친구가 걱정돼서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정진욱 특보님의 건강이 제일로 걱정스럽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을 건네면 이 정신력, 그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진짜 친구지만 존경스럽고 또 그 정신을 놓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정신도 또렷하니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또 모든 일을 또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제일로 걱정스러운 것이 건강해야지만이 또 이렇게 모든 이 일들도 치를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시고 그 건강도 챙기셨으면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네. 작은아버지 한 말씀. 먼저 며칠 전에 저희 선영의 성묘를 제일 큰 형수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선영에 인사를 드리고 조상님들한테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진욱 특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앞으로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 제발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5.18 광당은 80년 5월 21일 제가 그때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이 전부 포위가 되어 있고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맞서갖고 있었을 때 오후 3시쯤에 발표를 시작을 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도망을 한 현장인데 그 속에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상자들을 안고 같이 이렇게 도망을 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이렇게 정부 특보인 정진욱 특보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그 다음 너머를 생각하시면서 저에게도 시댁 식구들이라서 조금만 고생해라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좀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가도록 하죠. 네. 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 작은아버지께서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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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어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젊은 청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웃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아파트 층계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바로 찾아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담배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경비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막 거기에 막 써서 붙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살인도 나는 그런 세상인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돼서 바다가 오염되고 미래 세대들의 어떤 삶과 어떤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왜 정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바빠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큰 문제여서 우리가 감히 이 문제의 위험성과 본질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또 그저께 허민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은 불완전하고 몇 가지 지표로 이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안심하다고 보장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미래,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삶과 생명, 이거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켜야지만,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우리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정진욱 정무특보도 점점 체력이 떨어져 가고 우리 모두 힘들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 또 응원의 열기, 걱정, 분노, 이거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정희 본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네.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몇 가지 놀라게 됐어요. 첫째는 이제 항상 주변에 있었던 친구 정진욱의 이제 새로운 면모를 제가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따뜻하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얘기 잘 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대단한 결기를 지닌 친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우리 정진욱 특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 저분 어떻게 하냐 하고 물었는데 그분 만난 지 오래됐다.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진욱이가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에 정말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정말 그 인간관계의 굉장한 그 폭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저도 놀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진욱 특보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모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진실된 마음을 좀 저도 이번에 이전부터 알았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늘상 그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결기를 다지고 정말 이제 당대표와 참모가 아니라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진짜 동지가 이번에 서로 대표님과 우리 특보님의 단식을 통해서 이제 정말 진정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다. 역시 동이라는 고통이 그런 동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진욱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 다음에 더 강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정치인으로 재탄생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픈 마음이지만 또한 그 부분은 친구로서, 그 다음에 진욱이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욱이가 다 이겨내고 힘든 다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런 정말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군 믿습니다. 네. 구호로 정리 한번 하시죠. 저는 한 끼 단식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한 끼 단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밥을 굶자는 그게 아니라 한 번쯤 그 시간만큼
그 한 끼라는 그 시간만큼 한번 사회를 돌아보고 한번 쳐다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나가 되니까 뭐 좋은 건 좋다, 좋은 게 좋지라고 반간자들 뭐 그런 행동도 하고, 또 저희 나이가 그럴 나이 아니니까 아이고 뭐 신경 쓰기 싫다. 그런데 여기서 11회째가 돼 가는데 그런 어떤 고민의 깊이,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끼 간식을 통해 그 시간 동안 사실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쁘고 그러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끼 간식, 그 시간 동안 한번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나라도 한번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숙고하시고, 또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래 주었으면 합니다. 이 한 끼 간식이 저희들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전국 박방공곡으로 잘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걱정하고 뭐 투쟁하고 막 우리가 고르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 끼 간식 전국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죠? 다 힘듭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힘냅시다. 자,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저는 고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대한다로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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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정무특보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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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나시죠? 예, 숨 한번 크게 쉬고 또 우리 갑시다. 자, 11일 돼가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와서 들여다보고 또 걱정해주고 또 괜찮은지 살펴보고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주고 다들 서로를 염려하면서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위정순 여약사회 여약사회 이사, 광주광역시 약사회 이사, 광주FC 이사를 겸임하고, 그리고 또 광주미술관회를 후원회 이사를 겸임하고 계신 이사 전문 약사이신 위정순 약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더워서 낮에 계실 때는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를까 걱정이 되더니 이제 또 비가 오니까 천막에 물이 샌다는데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바닥은 새지는 않은지 집에 있으면서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아까 제가 우리 정진우 후보님의 동생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진우 후보님이 서울대 정외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머,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그럼 굉장히 공부도 잘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네, 전교 1등,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서울대 입학, 그러면 집안의 자랑, 마을의 자랑이셨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게다가
저희 때 그 장화 퀴즈라는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전국에 아주 뛰어난 영재들이 모여서 퀴즈 프로그램을 열던 그런 일요일날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월장원 기장원전까지 출마하셔가지고 거기서 2등 먹으셨다고. 근데 그때 우승을 못하셔서 돌아오는 그 화면에 그 서운한 얼굴이 그대로 나가가지고 그랬었다, 그런 에피소드를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진욱 님이 유년기에 청년 시절에는 그 저 잘생긴 외모와 저 스마트한 그 머리로 가족의 기쁨이고 마을의 기쁨이었지만 이 5.18 광장에서 더위를 물리치고 또 이 비를 막아서면서 이 특수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다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 지지 단식을 같이 동조 단식을 벌써 10하루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의 자랑,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이제 우리 광주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대표로 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며 어느 후보들 중에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를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부탁하고 싶은 가장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서 이재명 대표님도 단식을, 저는 몸이 너무 상하실까봐 어서 빨리 거두시고 다시 투쟁의 전선으로 국회로 돌아가셔서 투쟁의 대우로 정비하셔서 우리가 용산 전체주의, 우리 보고 그 뭐 공산 전체주의가 희귀한 말로 우리를 매도하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0.1% 차이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본인 말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었던 사람들인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자기의 뜻과 반하는 언론사를 지금 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끝까지 파헤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단식을 거두시고 다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정진욱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열흘이 지나서 이게 하루하루가 다를 텐데 응원하지만 몸을 잘 추스리시고 어서 빨리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는데 많은 준비에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도 날마다 나오신 여러분들 응원도 참 고맙고 하기는 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임선수님과 얼마나 다들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그런 마음이 앞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정도면 정말 우리의 대표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으시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후보를 만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정진욱 후보를 자랑스럽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단식에 들어가 주시고 그 뜻을, 그 결기를 보여주신 우리 정진욱 대표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진욱 후보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 또 구호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어째 말이 잘 이어지지를 않네요. 어제 왔던 그 젊은 친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롭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불안한 청년들, 불안한 국민들에게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다면,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국가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끝났다, 우리는 수산물 파티한다, 이럴 게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또 진지하게 싸우고 또 진지하게 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요구를 할 것인데, 정말 이 무대책으로 있는 이 정권을 보면서 정말 국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정영선 실장님도 밤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먼지가 들어갈까봐 혹시 내가 침대 밑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지를 먹지 않을까?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그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겉으로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방구석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요즘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우라통이 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다뤄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바하달사 TV가 저는 아무 그런 걸 몰랐거든요. 이런 걸 이제 뭐 크게 안 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명운동 받는 그 언니가 바하달사 TV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좀 자주 가져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이 항상 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말로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 해도 그 힘든 거를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여유와 어떤 이 백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보살펴야 될 국가 때문에, 정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해요.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사적으로 우리를 뭐 더 달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더 많은 걸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좋은 걸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청해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서 국민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안전함을 지켜라 라고 하는 요구가,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국민들이 외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 없이 단식이나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이 뻔뻔하고 이 무대뽀인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그냥 울고 있으면 아,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무슨 일 때문에 안 먹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도리입니다.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주시는 분들, 우리 바하달사 TV,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하달사 TV를 보고 대구에서 오셨노라, 또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노라 하면서 이 투쟁에 대해서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지지한다, 그리고 나도 정말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홍보를 안 했네요. 유튜브 바하달사 TV 전부 다 접속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강영선 실장님 정말 소리 없이
비가 오면 새벽에 와서 보고 가십니다. 혹시 텐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새벽에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저녁 때 와서 또 살피는 그런 분입니다. 네. 정진욱 정무특보에 아주 가까운 장형 같은 그런 역할을 조용히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네. 예, 저는 정영선 씨가 있는데 저는 강영선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쯤에 우리 황정희 본부장님이 우리 정특보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또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아, 우리 특보님은 참 복이시다. 저런 좋은 친구를 가졌구나. 그리고 또 날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응원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 보고, 아, 이 양반도 참 복이시다. 또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혼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내가 혼자 단식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보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힘들다고 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마음이 몸을 이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념을 가졌으니까 끝까지 생각했던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특보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극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셔서 이게 그분한테 응답을 받으시고 또한 좋은 결과를 마음에 소원 두시고 이루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일을 꼭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텐트에는 빗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죠?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전에 집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낮잠 잘 때는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한밤중에 빗소리가 막 내리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자, 이숙희 회장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사이에 이 정진욱 특보보다 더 말라보신 것 같아요. 걱정으로.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은 대표님과의 교감들,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들, 많은 생각들, 함께 나누었던 많은 그런 서로의 교감들 쉽지요. 말로 하는 거, 서로 생각으로 하는 거. 실행을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작은 아버님께서 조상들 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최근에는 명상을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잡고 누군가의 생각으로 간절히 지금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지금 여기 상황을 꽤 많이 7일 이후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순 박사님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욱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마음을
함께 모아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응원하는 그 깊이, 그 다음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더 짙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도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씨 좋다고 형님을 마음껏 자랑하신 동생분. 예. 예. 오랫동안 형님을 이제 알아왔기 때문에 제가 뭐 형님한테 건강만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하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워낙 신념과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그냥 끝까지 의연하게 잘 버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힘나게 저는 구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한다 먼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 탄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정진욱 특보님 지지 한번 하겠습니다.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주현 총장님. 아까 이주현. 죄송합니다. 네. 이게 거의 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병아 기념사업회의 이주연 사무총장을 줄여서 제가 안주현 총장님이라고. 자, 아까 우리 김승필 선생님께 질문하실 거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하시죠. 김사복 선생 유족은 현재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주에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원행을 오셨기에, 또 특히 바달사 TV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 관계로 3만 명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성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색이 많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사복 선생이 75년부터 민주화운동을 했다. 이게 최근에 CR 함석헌 선생의 외손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시는데 그분이 보관하고 있던 유품 중에 사진을 보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인수봉에 가서 같이 이렇게 의문사에 대한 활동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 말고 영화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만 꼭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느씨 전에 말씀하신 1975년도 한석환 선생님과 히스베터 씨하고 저희 선친께서 함께 갔던 곳이 포천의 약사본부예요. 그걸 이제 수정을 해드리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영화와 사실이 너무도 다른 게 있습니다. 영화는 히스베터 씨 저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아버지에 대한 활동상은 히스베터 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재미와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송강호라는 분을 아버지의 배역으로 하고, 그리고는 재미와 감동을 줘서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을 동원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일단 영어를 잘 하시고요. 잘하시고 일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강릉 상고 출신이세요. 그리고 운석을 하시고요. 운석을 하는 중에 또 운전도 하시면서 사업도 하셨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소공동 일대에 어떻게 보면 스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시고 인품을 잘 갖추셨기 때문에 외국 외신 기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분이죠. 그리고 어목한 시절에 그 당시에 통역 내지는 가이더들이 함께 하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선친은 이미 증거에 의하면 95년도부터 한석관 선생님, 사실은 그 전에 장준하 선생님이 사상계를 꾸준하게 읽으시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익혔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늘 아버님께서 서재에서 책을 보셨던 그 모습은 늘 하얀 책에 검은 글씨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사상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알사상이라는 토대로 광주에서 소신을 펼치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가 지금 함석관 기념사업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시알사상에 대한 부분을 많은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간에 예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들이 참 많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20날 들어갈 때 21일날 나와서 킨스페터 씨하고 그만 헤어지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날 전쟁터와 같은 곳을 보시고 21일날 나오셔서 22일날 킨스페터 씨가 동경에다가 필름을 떨어뜨리고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다시 23일날 이 현장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23, 24, 25, 26일까지 계셨다가 그리고 세상에 또다시 그 사실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28일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광주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3번 내려오셨죠. 그래서 영화하고 사뭇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던지면서 2번씩이나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들어오실 때 광주 상황이 전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오신 게 아니라 광주에 어떤 일들이 저질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킨스페터시 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아버지의 얘기를 했던 얘기들은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킨스페터시의 저서를 기준으로 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대한 대중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송강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 하나하나들이 그냥 김사복 씨예요. 근데 물론 그런 모습, 영화에서 나온 많은 부분들이 잘 묘사되기도 되었지만 진짜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은 지금 제가 드렸던 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안병화 치안감에 좀 알리자라는 어떤 일반 시민의 제안으로 안병화 평전이 출간이 됐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셨지만 김사복 선생에 대한 그 영화 그 이면에 진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의 제안으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책자를 만들어서 광주 시민들께 김사복 선생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 정진욱 대표의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식을 잘 하시고 그 단식이 끝난 뒤에 그 김사복 선생에 대한 추모 사업도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대한제국의 애국가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상제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 마지막 말씀으로 안병화 치안감과 여기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서 안병화 치안감과 YMC 옥상에 계셨던 김사복 선생, 도경 국장실에 계셨던 안병화 치안감께서 정진욱 대표를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실감이 납니다. 지금이 1980년이라고 보면 뭐 이제 5월을 지나서 지금은 9월입니다만 5월이라고 보면 지금 저기 정면 오른쪽에 왼쪽에 지금 그 안병화 치안감께서 저기서 집무를 하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저기서 지금 뭐라고 모여서 비 오는데 텐트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서 좀 뭔 소리 하는지 좀 들어봐라 라고 밑에 그 자기 부하를 시켜서 좀 뭔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고 비 좀 덜 맞고 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 김사복 선생님은 지금 정면에 YMCA 위에서 힌치패트 기자와 함께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걸 보면서 저 군인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군인들이 YMCA 우연 있는 빌딩이 YMCA입니다. 네. 저기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면서 저 텐트를 지금 군인들이 다가가서 집 뭉개지 않을까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저 위에서 조마조마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43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맞이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묘한 그런 느낌입니다. 김승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셨고 또 그 시절에 함석헌 기념사업회 또 CR 함석헌 선생께서 펴내셨던 사상계를 읽으시면서 CR의 어떤 그 사상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어떤 아들로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저희도 누군가의 다 아버지죠. 또 엄마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어느 한때 5.18 광장에서 11일자 또 12일자 단식을 하면서 너희들의 어떤 미래, 너희들이 먹게 될 수산물, 너희들이 살게 될 바다가 덜 오염되도록 우리가 싸웠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사복 선생님께서
그 5.18 기간 동안에 28일까지 9일 동안에 3차례나 광주를 찾으셨다는 거. 자, 군인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살벌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광주는 포위되고 폐쇄된 상태로 거의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인데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염려돼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살상이 이루어진 뒤 아니었겠습니까? 28일에는 다시 걱정이 돼서 광주를 찾았다는 그 용기와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이렇게 마음도 또 젖어지고 이 비가 그치면 이제 가을도 깊어지고 또 이제 가을이 맞겠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한낮 한여름에 우리의 싸움도 이 비 그치고 나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정진욱 정무특보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우리의 싸움의 결실을 맺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끝없는 탄압에 대해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하는 것이 가을이 오는 소리이고 우리가 결실을 맺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앉아 있으면서 얼굴이 노을해져 가지고 있는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에게 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마지막은 구호와 함께 요즘은 이 5.18 영령과 광주를 지키신 위대한 5.18 그 유공자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욱 특보의 마지막 이야기 듣고 또 구호와 노래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한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이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쓸 때 작가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카이사르는 눈을 뜨고 태어난 사람이다. 또는 세종대왕은 눈을 뜨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각이 남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참 이 장소가 주는 5.18 민주광장이 담고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시대를 앞서간 의인들로 이루어진 광장이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안병하 치안감님이 그렇고 김사복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가려져 있는 김사복 선생님의 참모습, 누구보다도 뛰어난 시대를 앞서간 분이었고 의식 남다른 분이었던,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사복 선생님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또 여러 말씀 나누었는데 갈수록 우리 이야기들이 모이는 숫자는 크고 적습니다만은 더 깊이 있고 더 큰 울림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하달사TV 실시간 시청자 숫자도 훨씬 더 늘어가는 걸 느낍니다. 아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울림을 얻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 또 광장 토론회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그동안 놔뒀던 이불들이 축축해지고 또 비가 와서 추워질까봐 우리 언니가 뽀송뽀송한 이불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네. 걱정되시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해 주세요. 자, 누가 구호 외치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가면 자, 네. 자, 이렇게 쭉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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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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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님 건강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 단체 투쟁에 관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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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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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생긴 마지막 구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응답하랍니다. 국민의 외침은. 이건 이주연, 안주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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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5.18 광장에서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늘의 9회 광장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음악 눌러주세요. 음악 누가 없으면 그냥 할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수니까 내 말이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백인 합창단 나와주십시오. 말을 자, 박수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을 하지 마시고 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로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하달사TV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